자, 코리아 빅샷 오늘도 박근호 이데일리원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을 우리 박 파트너께서 또 가져오신 내용들 한번 보죠. 네, 어제 대단했죠. 네. 60만 원 넘고. 네, 어제 증권 관련주 뉴스를 보면 거의 90%는 이 뉴스로 좀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이제 10%를 오르는 걸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보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한데 목표가 100만 원이 나와서 왜 어떻게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지 한번 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 기사도 아까 좀 전에 프리마켓 보니까 피롭틱스가 오늘 주가가 4% 넘게 오르는 게 잠깐 보이더군요. 아마 이 기사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기가 글래스 기판으로 브로드컴을 뚫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한 거는 사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삼성전기가 글래스 기판 관련돼서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이제 뭐 계약을 좀 하려고 계속적으로 같이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글래스 기판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칩이랑 칩 혹은 칩이랑 기판을 연결한 인터포저를 글래스 기판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통 뭐 FC, BGA, 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기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기판이 있잖아요. 그 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유리 기판이 있는데 삼성전기랑 삼성전자랑 하는 글래스 기판 좀 다르죠. 근데 이번에 브로드컴으로 들어간 거는 이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그 기판 안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좀 약간 시간은 27년도 말에 납품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27년 말이면 뭐 미리 움직이겠죠. 사실 작년 초인가요? 작년에도 한번 세게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어제 삼성전기는 안 움직이고 삼성전기랑 글래스 기판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 캠트로닉스가 상한가를 갖다가 풀렸습니다. 삼성전기는 어제 전혀 안 움직였어요. 네. 그 삼성전기가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네, 어제 뭐 그 유리기판 진영들은 전부 다 좋았습니다. 네. HD현대, 현대차, 기아, 외국계 증권사, 한국 주식 재평가, 리레이팅, 하이닉스도 사실상 그런 거고. 뭔가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평가가 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네. 앞에 HED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지금 외국계 주식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거의 싹 다 올렸습니다. 거의 싹 다 올리고 이제 뭐 LG 쪽도 LG 전자도 많이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을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기존 목표가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을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정말 많이 올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방산주들이 퍼가 30 약간 안 되거든요. 네. 20대 후반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HD 현대는 지금 현재 20 전후인데 이게 이제 방산주로 이제는 어떤 뷰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산주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 싼 가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올렸고, 근데 현대 기아는 뭐 뻔한 얘기, 관세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LG전자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목표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리레이팅이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기존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네, 뭐 젠순항의 어떤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전력기기주들 어제 이제 전선주들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월등한 지금 실적을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증권사들에서 어떤 커버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 이 전력 기기들, 그다음에 전선주들이 굉장히 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포모 말고 포포라는 단어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포는 또 뭐예요? 포모는 이제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놓친 거였다. 네, 나만 소외되는 느낌. 소외되는 듯한. 포포는 피어 오브 피크 아웃입니다. 이러다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죠. 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보다는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네, 같아요. 하이닉스 관련돼서도 폭포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 SDI, 테슬라 이 기사도 어제 단독으로 지금 아마 나오더라고요. 그 넥스 트레이드 풀이장이랑 지금 시간대로 봤을 때는 이제 동시효과 아직 이제 KRX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한 7% 내외 정도 오르고 있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SDI가 네. 아침에 그 일단 어제 오후에 이제 조회 공시가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삼성 SDI가 일단은 공시를 했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라고 딱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확실하게 도장을 찍진 않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IT 쪽에 굉장히 유력한 쪽에서 어제 첫 보도가 단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근거 없는 자료는 어떤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테슬라와 이 삼성과의 이 긴밀도가 협력 수준이 또 달라지는군요. LG 엔솔이 이제 ESS에서 테슬라의 그 납품을 하잖아요. LF 배터리. 20기가와트시를 이제 해서 지금 50%가 30기가와트시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건 연간 10기가와트시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고 있고 ESS에서 이제 탈중국과 관련돼서 그렇죠.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랐었잖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배터리 관련주들을 특히 ESS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좀 쉬었잖아요. 지금 그 넥스트레이드 풀이장에서 2차 전지대 에코프로까지 싹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를 가능성이 높겠어요. 네. 자, 이 정도 봤고요. 첫 번째 이제 하이닉스 얘기 가보죠. 이제 퍼로 보자. 네. 일단 우리가 은행주들을 왜 퍼를 적용을 안 하고 PBR로 적용을 하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은행주들은 자기네 자산을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보통 퍼보다는 이제 PBR을 많이 다루는데 반도체도 그동안 그렇게 시장에서 적용을 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잠깐 네. 읽어보면 그동안 왜 이제 메모리 밸류에이션, 이렇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PER이 아닌 PBR이었나 그동안에 전방 산업에 따라서 불안과 호황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사실 이 이유는 저는 좀 약간 아닌 것 같긴 한데 장기 흐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시클리컬 산업이다. 전 요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요 부분이 좀 그 PBR로 그동안에 시장에서 다뤘던 이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TSMC와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장 다른 점은 TSMC는 수주를 하고 증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놓고 네. 주문을. 주문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죠.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증설을 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경기가 꺾여버리면 그 증설한 효과가 없어져 버리고 또 재고도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증설을 엄청나게 했죠. 그 수주를 받기도 전에. 그래서 미래 수요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선증설은 이제 초과 공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다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변동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배터리가 이 4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게 어떤 설명입니다. 삼성도 지금 그 텍사스 테일러 팹인가요? 그것도 그냥 일단 지어놓고 본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네, 맞긴 합니다. 네. 예. 그 때문에 파운드리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어제 SK증권 네. 얘기죠, 이게? 네, SK증권에서 같은 SK라 이렇게 세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만 보면 오히려 100만 원 이상을도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퍼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17만 원을 가야 되고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맨 밑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 올해 이게 증권사마다 굉장히 올해 연간 추정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중간적으로 잡아서 43조 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451조기 때문에 퍼가 10 조금 더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퍼가 10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을 26년도에 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이 보통 70조를 보고 있거든요. 84조까지 나오긴 했어요. 네, 이게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네. 여기다가 펄을 뭐 보통 10이나 12를 적용을 하면 시가총액이 11만 적용을 해도 770조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뭐 사실 뭐 무리는 아니다. 그렇죠. 100만 원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100만 원 이제 계산대로면은 100만 원을 훨씬 더 가야 더 돼요. 가야죠. 네. 네. 자, 이제 그다음에 요 얘기 다음에 또 뭐 있으세요? 국민연금이 어제 일단 그럼 그 국민연금 얘기하기 전에 네. 자, 이 SK증권의 이런 어떤 접근법 네. 이거에 대한 이제 파트너님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주식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SK증권에서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부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분석을 하는 것은 고평가된 기업을 사려고 주식을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주식은 저평가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주식을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 대비 지금 가격은 싸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계산법은 맹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네. 770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퍼만 따진다라고 하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적용이 상당히 돼 있다라는 게 선반영돼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150만 원들 갈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게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것만큼 그렇죠. 힘든 게 없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정말 가치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지금 5천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어. 근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옆에 적잖은 기업들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떤 시총의 밸류를 준 기업들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주식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하이닉스에서 그걸 느낀 분들이 이제는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언젠간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보통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저는 결국에는 늑대가 왔다라는 게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늑대가 왔다. 그럼 그 늑대가 왔다라는 말씀은 조정이 온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기다리던 게 왔다라는 거죠. 아. 하이닉스도 지금 늑대가 오고 있는. 하이닉스 맨날 뭐 얼마 간다 얘기하다가 계속 시장에 힘들게 했었던 게 작년까지인데 이번에 이제 올해 시원하게 오르면서 100만 원까지 타겟 프라이스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나 다른 어떤 반도체 주식들이 그동안은 양치기 소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가격이라는 늑대가 시장에서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그럼 주가가 앞으로도 뭐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보신다는 얘기네요. 분위기는 사실 하이닉스가 꺼진다라고 하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뭐 큰 의미 있는 좀 하락이 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이닉스 얘기는 사실은 뭐 하자면 또 한이 없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 하는데 이제 국민연금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거 보기 전에 국민연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따오려고 하다가 안 따왔는데 어제 하이닉스의 10% 넘는 상승의 어떤 뭐 주된 주포라고 보통 쉽게 표현을 하면 국민연금이었었어요. 어제는? 네, 근데 국민연금이 이 10% 락이 풀렸기 때문에 언제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만큼 이제 살 수 있는 날이었는데 국민연금의 10% 락이 무엇이냐면 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8% 후반이고 네네네. 하이닉스가 어제 10%를 넘었으니까 전체 비중이 국민연금은 원래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그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룰로.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10%가 넘어가면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이 풀리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18%니까 18%를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 이런 살 얘기네요.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네, 근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하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락업이 풀렸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어제 국민연금이 정말 사고 싶은 만큼 사는 날이어서 어제 10% 올라가는데 가장 그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거에도 10%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몇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2010년도서부터 어제 기준으로 15년 동안 5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 10% 올라간 게 5번, 물론 10% 내려간 날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4월 달인가요? 빼고는 이제 어제는 둘째 치고 그 전에 하이닉스가 10% 정도 올라갔을 때는 대부분 좀 단기 고점이 좀 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10% 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단기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붙들고 있고 또는 추가로 사도 된다. 네. 그리고 하나 좀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제일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올라서 정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인버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다.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뭐 한박 우승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하이닉스가 오르는데 지금 들어가도 크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를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이죠. 제가 이제 대답을 드리면 뭐 너무 대답하기 힘든 구간이긴 한데 조정이 무섭지 않다면 그렇죠. 무섭지 않다면은 사실 한번 트라이를 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증권사들 뭐 전망이 다 늘 틀린다 뭐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증권사들이 한 목소리로 저렇게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다 손가락을 한 방향 가리킨다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포모를 느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를 감소하고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 역대 2020년도서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한 PBR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설정해놓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설정을 해본 건데요. 네. 하단을 돌파를 하면 시간은 좀 걸려도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상단을 돌파하면 일단은 단기간에 이제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아까 전에 SK증권에서 나온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PBR 밴드를 이제 완벽하게 뚫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위쪽으로 한번 그 부분. 그러니까 레벨업이 이제 된다 이러는 거군요. 네, 네. 차원이 달라지는. 이제 여기가 하단이 되는 거죠. 이제 이제는 여기 하단이 그런 거죠. 되고 이제 여기 이제 상단으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이 관행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런 관행들을 이제 다 벗겨내는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도 어떤 걸 네. 먼저 한번 볼까요? 관심주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GST네요. GST 준비를 예. 해봤는데 내용 잠깐 보고 왜 GST를 준비를 했냐 하면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이런 거 나오면은 꼭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액침 냉각 얘기가 꼭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GST 그 다음에 뭐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흐름이 괜찮아서 오늘 좀 연장선 상황에서 볼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액침 냉각만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시장에 주가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고객사는 뭐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 마이크론, CSMT도 등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액침 냉각을 지금 시장에서 주로 보고 있긴 한데 실적도 굉장히 좋죠. 근데 26년도, 27년도 이제 상용화 목표로 이제 데모 제품 고객사 납품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LS1렉과 이제 기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S1렉이 어디랑 지금 기술 협업을 하고 있냐 하면 버티브라는 기업인데 버티브가 전 세계 액팅 냉각 거의 탑 클래스라고 탑이죠. 탑 클래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T는 LS1렉과 LS1렉은 전 세계 1위 탑이 버티브와 같이 하고 있어서 이 GST가 결국에는 버티브 쪽으로 어떤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U 플러스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좀 있었고 이제 실적 한번 보면 올해 이제 매출 가이던스 보면 전체 3,500억, 영업이익은 600억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반도체 분위기상 시가총액 5천억은 그러게요. 좀 약간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죠. 네,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 고점을 지금 어제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제 기관 수급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느낌. 외국인 수급은 크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기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제 기관 수급 뭐 나쁘지 않았고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그러게요.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좋네요. 네. 네. 정고점 돌파했고 여러 가지로 좀
시장 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뭐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저 QR 코드 저거를 들어가서 이제 우리 박건호 파트너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 오늘도 뭐 반도체 얘기하기 쉬우시겠네. 네, 일단 밴드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린 부분, 그다음에 다음 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보들을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를 꼭 들어오시고요. 이데일리 온 유튜브에서 4시 반에 공개 방송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하니까 오늘도 4시 반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